Hallihallo, meine Damen und Herre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ie geht's euch? 어떻게 잘 지내세요? Mir geht alles super. 예,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super, 이 말 어떻습니까? 굉장히 독일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super, 말 그대로 아주 끝내준다, 잘 지낸다, 아주 좋다, 이런 말입니다. 간략한 감탄사로 많이 쓰는 말이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지금 3격 지배전치사, 4격 지배전치사, 3, 4격 지배전치사 이제 오늘 배울 건데요. 전치사에 벌써 3강째 매달려 있습니다. 이번 과만 하면 이제 지긋지긋한 전치사를 좀 벗어날 것 같은데요. 마지막 3단계 관문 3, 4격 지배전치사 같이 공부해 보시죠. Aus zwei mit einer Seite von zu gegenüber bis durch vier gegen ohne entlang. 이거 아직까지 더듬더듬 하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자꾸자꾸 반복하시다 보면요. 나중에 쉽게 말할 수 있으니까 잘 줄줄줄 안 나오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넘어가죠. house, 집이라는 말에는요. nach house하고 zu house 두 개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house라고 썼는데요. 기본적으로 house 쓰셔도 되고요. house 해서 이렇게 뒤에 a를 붙이셔도 됩니다. nach Hause, zu Hause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라고 말하게 되면 나라 이름이나 도시 이름 빼고는 다 zu, 나라 이름이나 도시 이름은 nach 쓴다 그랬죠. 그러면 집으로 향해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을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nach를 써야 될까요? zu를 써야 될까요? 집은 나라 이름이나 도시 이름이 아니니까 당연히 zu Hause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외입니다. nach Hause 집으로 향해는요. zu Hause가 아니라 nach Hause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는 집에 간다. 이게 nach Hause 이게 nach Hause 나는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간다라는 말은요. 항상 zu Hause가 아니라 nach Hause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zu Hause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zu Hause란 말은 집에서 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Ich bleibe zu Hause 하시게 되면요. Ich bleibe zu Hause 하게 되면 나는 집에 머물러 있다. 집으로는 nach Hause, 집에서는 zu Hause, nach하고 zu 기본적인 그 구분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니까요. 3, 4격 들어가기 전에 입가심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우리의 테마인 3격, 4격 전치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건요. 3격 지배전치사, 4격 지배전치사. 이런 전치사들은 3격하고만 쓰이고 저런 전치사들은 4격하고만 쓰였죠. 오늘 배우게 될 3, 4격 지배전치사는 그러면 몇 격하고 쓴다는 말이죠? 3, 4격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럴 때는 3격으로 변했다가 저럴 때는 4격으로 변하는 다소 골치 아프고 복잡한 전치사입니다. 그 전에 어떤 것들이 과연 우리의 골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3, 4격 지배전치사를 배우실 때는요. 이런 상자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왜? 주로 3, 4격 지배전치사는요. 방향과 관련된 전치사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냐? 이 상자 안에는 뭡니까? 어디 내부에 어디 안에 라는 뜻이죠. 그럴 뜻에는요. in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in, 우리 벌써 숱하게 봐온 전치사죠. 눈에 익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물체의 사물 옆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옆은 뭐라고 할까요? 무엇에 이렇게 딱 붙어있을 때는요. 안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러면 딱 붙은 위에는 어떤 전치사를 쓰면 될까요? auf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고요. 딱 붙은 위가 있었으니까 좀 위에 떨어진 이 위도 있겠죠. 그런 건 기본적으로 über라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auf와 über의 차이, auf는 이렇게 어디 위에 바로 딱 붙어있을 때 auf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고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über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밑도 있겠죠. 어디 밑에라는 전치사는 뭘 쓰면 될까요? unter라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unter. 어디 딱 붙은 위에는 auf, 좀 떨어진 위에는 über,
어디 밑에는 딱 붙어 있든지 떨어지든지 상관없이요. 밑을 가리키는 전치사는 unter 하나밖에 없고요. 자, 딱 붙은 옆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란한 옆이라는 말도 있겠죠. 그런 말들은요. neben이라는 말을 씁니다. neben. 안 옆에, neben 옆에.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요. 안도 옆이고 neben도 옆인데 어떻게 다르냐. 안 하게 되면 어디 내 옆에 이렇게 딱 바로 붙어 있는 걸 안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냥 좀 떨어진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건 neben 정도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 아래, 안, 옆 했으니까 앞, 뒤라는 말도 배워봐야겠죠. 앞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for, 누구누구 앞에, 어디 앞에 라는 말이 되고요. 반대말, 뒤라는 말은요. hinter, 어디 뒤에, 누구누구 뒤에 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division이라는 말이 됩니다. division. 기본적으로 이 division이라는 말은요. 어디와 어디 사이, 사이가 아니고요. 어디와 어디 사이라는 말을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division. 영어로 말하면 뭐 between이란 말 아시죠? 그런 것처럼요. division 하게 되면 division A und B라는 말이 있고요. A와 B 사이다. 그래서 division A und B라는 말 많이 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in 어디 안에, auf 어디 딱 붙은 위에, über 좀 떨어진 위에, unter 어디 밑에, an 딱 붙은 옆에, neben 어디 나란한 옆에, vor 뭐뭐 앞에, hinter 뭐뭐 뒤에, zwischen A und B A와 B 사이에 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3, 4격 지배 전치사, 우리의 골치를 아프게 할 3, 4격 지배 전치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장 가운데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3, 4격 지배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우미가 등장하겠습니다. 짜잔, 누굴까요? 도우미, 아쉽게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도우미냐? 동사 도우미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liegen, legen, stehen, stellen, sitzen 이라는 6개의 동사들이 오늘 도우미로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협력을 해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liegen, 그리고 legen, stehen, stellen, sitzen, setzen. 어떻습니까? 생김새도 비슷하고 발음도 되게 비슷하죠. 예, 뜻도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어떻게 뜻이 비슷하냐? liegen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누워있다라는 자동사가 되고요. legen 하게 되면 무엇을 눕히다라는 타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stehen 하게 되면 어디에 서 있다라는 자동사가 되게 되고요. stellen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세우다라는 타동사입니다. sitzen 하게 되면 어디에 앉아있다라는 자동사가 되고요. setzen 하게 되면 무엇을 앉히다라는 타동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있는 동사 도우미들 liegen, legen, stehen, stellen, sitzen, setzen 이 동사들 왜 제가 적었냐고요? 예, 그건 바로 3, 4격 지배전치사를 여러분께 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불러온 동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3격 지배전치사나 4격 지배전치사는요. 어떠한 경우든지 3격 지배전치사는 반드시 뒤에가 3격이 오게 되고요. 4격 지배전치사는 어떠한 경우든지 반드시 뒤에가 4격이 왔었는데요. 이 3, 4격 지배전치사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3격으로도 쓰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4격으로도 쓰이는데요. 도대체 어떤 경우냐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단어를 칠판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장소에 이동이 있을 때는요. 4격으로 쓰시고요. 장소에 이동이 없으면 3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신다고요? 예,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아까 제가 칠판에 적어두었던 3, 4격 지배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방향,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말, 독일어로 바로 넘어가기 어려우면 우리나라 말을 하나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리겐이라는 말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나는 책을 책상 위에 놓는다. 이 말과요.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에 방향의 이동이 있습니까? 나는 책을 책상 위에 놓는다. 방향의 이동이 있습니까? 방향이 움직였습니까? 움직였죠? 자, 책상 위에 책을 놓았습니다.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방향의 이동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이렇게 방향이 이동이 있을 때 나는 책상 위에 책을 놓는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요. 사격이 되게 되고요.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다. 이렇게 방향의 이동이 없을 때는 삼격이 됩니다. 다른 말 하나 볼까요? 나는 그림을 벽에 건다. 그림을 벽에 건다. 움직임이 있습니까? 방향의 이동이 있죠? 이런 경우는 사격이 되고요. 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 방향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경우는 삼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이는지요? 예문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liegen, legen, stehen, stellen, sitzen, sitzen 적어두십시오. 이제 이 동사들을 가지고 이 동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3, 4격 지배전치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 stellt die Leiter 어디다 세워줄까요? an Baum 짠! 이 말이고요. Die Leiter steht an 짠 Baum 이란 말 한번 보죠. Er stellt die Leiter. 자, 라이터라는 말이 새로 나왔습니다. 라이터 무슨 말이냐고요? 라이터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다리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아시죠? 성은 여성이고요. Er stellt. stell은 뭡니까? 무엇을 세워놓는 거죠. Er stellt die Leiter. 사다리를 세웁니다. 어디에요? an. 아까 어떤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였습니까? 어디 딱 붙은 옆에 라는 말이었죠. an Baum. 나무에 딱 붙여서 세워놓는다. 나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전나무 탄넨바움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어떤 남자가 뽕뽕뽕뽕 이렇게 와가지고요. 여기에 사다리를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자, 그림 보이십니까? 사람이 와가지고요. 나무에 사다리를 이렇게 나무 딱 붙은 옆에 세워놓는 건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띵띵띵 짠. 예, 방향에 움직임이 있죠? 이러면 3격이 될까요? 4격이 될까요? 예, 방향에 움직임이 있었으므로 4격이 됩니다. 그러면 an 같은 경우는요. 4격 지배전치사 경우에 따라서 3격도 되고 4격도 되는데요. 이때의 뒤에는 몇 격이 와야 되겠습니까? Er steht die Leiter. 사다리를 갖다 세운다. 방향에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때는 뒤에 4격이 와야겠죠. Baum, 남자입니다. 남성 4격. Der, des, dem, den. 그래서 여기에는 den이 오게 됩니다. Er steht die Leiter an den Baum. 그는 사다리를 나무에 갖다 붙인다. 자, 이 사람을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볼 일이 있어서 어딘가로 가버렸네요. 사다리만 나무 옆에 그대로 서 있죠. Die Leiter, 사다리가 steht, 서 있습니다. 어디에요? an Baum, 나무 옆에 딱 붙게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사다리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방향에 움직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3격이 올까요? 4격이 올까요? 예, 3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Baum, 역시 남성 3격은 der, des, dem. 그래서요, 여기에는 them이 오게 됩니다. 이때의 an은 3격으로 쓰인 거죠. Die Leiter steht an dem Baum. 나무에 서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an인데요. 뒤에 어떨 경우에는 then이라는 4격 전치사가 오고요. 어떨 경우에는 them이라는 3격 전치사가 왔네요. 예,
그것은 바로 아니 3, 4격 지배 전치사였기 때문입니다. 장소에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요 무조건 4격을 쓰시면 되고요. 장소에 움직임이 없다 하면 무조건 3격을 쓰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배우고 나서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죠. 오직 기준은 한 가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방향이 이동이 되느냐 방향의 이동이 없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움직이면 4격, 방향이 움직이면 3격, 똑같은 안이지만 방향에 따라서 3격도 되고 4격도 된다. 이것이 바로 3, 4격 지배 전치사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하나 보고 갈까요? Ich stehe unter dem Baum. 자, 이제는 누가 써 있습니까? Ich stehe. 아이고, 제가 왜 여기 stehe라고 썼죠? 여기 stehe가 아니라 Ich stehe가 되겠죠? 아유, 실수투성이 선생님이네요. Ich stehe. 저는 서 있습니다. Unter dem Baum. 저는 나무 밑에 서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나무 밑에. Ich stehe unter dem Baum. 나무 밑에 서 있습니다. 제목이 그겁니다. unter, 어디 밑에 라는 뜻이라는 말이 있었죠. 서 있는 건 내가 그냥 이렇게 떡하니 서 있으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움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격이 됩니다. 그러면 움직여 볼까요? 그 여자가 geht, 갑니다. 어디로요? unter den Baum. Sie geht, 그 여자가 갑니다. 어디로? unter den Baum. 나무 밑으로 갑니다. 이 경우 그 여자가 여기 여자가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Sie geht, 어떻습니까? 움직이죠? 어디로요? unter den Baum.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움직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 밑으로 라는 장소의 움직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4격, den 이라는 말이 오게 됩니다. 똑같은 unter지만 장소의 이동이 있을 때는 4격으로 써서 unter den Baum, 나무 밑으로, 장소의 이동이 없을 때는 3격이 있어서 unter den Baum, 나무 밑에서 라는 뜻이 되게 됐네요. 예, 그러면 이쯤에서 그 여자와 저는 사라지기로 하고요. 다른 예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예문은요. Ich lege das Buch auf den Tisch 라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죠. Tisch, 뭡니까? 남성이고요. 책상이란 뜻입니다. Tisch, 여러분 쓰는 이런 책상이고요. lege, 동사, legen 동사 뭡니까? 무엇을 놓다 이런 말이죠. Ich lege das Buch, 나는 책을 놓습니다. 어디에다 놓습니까? 책상 위에서 놓을까요? 책상 위로 놓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책상 위에서 책을 놓는다. 책상 위로 책을 놓는다. 어떤 말을 봐야 되죠? 책상 위로 책을 놓는다죠.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격입니까? 4격입니까? 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4격이 됩니다. 남성이니까요. 남성 4격 뭐가 와야 될까요? der, des, dem, den 이 와야 돼가지고요. den이 왔습니다. Ich lege das Buch auf den Tisch. 나는 그 책을 책상 위로 놓습니다. 그러면 책이 어떻게 되어 있죠? Das Buch liegt 놓여있게 되겠죠. 어디에요? auf den Tisch 라는 말이 되세요. Das Buch liegt 그 책이 놓여있습니다. 어디에? 책상 위에서 놓여있을까요? 책상 위로 놓여있을까요? 당연히 책상 위에서 놓여있게 되겠죠.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움직임이 없습니다. 책상 위에 책이 그대로 놓여있으니까요. 움직임이 없으니까 3격입니까? 4격입니까? 예, 3격입니다. 남성 3격 뭐가 되죠? der, des, dem 와서 dem, das Buch liegt 놓여있습니다. 어디에? auf dem Tisch. 똑같은 auf 똑같은 전치사지만
장소에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격이 오기도 하고 삼격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사격 지배전치사의 기본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h stelle das Fahrrad 어디다 세울까요? 벽에 한번 세워보죠. An Wand. 짠! 해보죠. Ich stelle das Fahrrad. Fahrrad. 처음 나온 말인데요. Fahrrad 하게 되면 성은 중성이죠. 뜻은 자전거라는 뜻이 됩니다. Ich stelle. stelle 무슨 뜻이었죠? 뭘 세우는 거죠? Ich stelle das Fahrrad. 나는 자전거를 세웁니다. 어디다요? Wand. Wand 하게 되면요. 성은 여성이 되고요. 벽이라는 뜻이 됩니다. 벽. 여러분 방에 있는 벽이나 건물에 있는 벽이나 벽 아시죠? 그런 벽이라는 말이 됩니다. Ich stelle das Fahrrad an Wand. 나는 자전거를 벽에다 딱 붙은 벽에다 이렇게 딱 벽에 맞춰서 세운다 이런 말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전거를 벽에다 세웁니다. 장소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장소에 움직임이 있죠. 그러면 삼격입니까? 사격입니까? 사격이 됩니다. 여성이니까 여성 사격 어떤 말이 되어야죠? die, die 해서 여기 die가 오게 됩니다. Ich stelle das Fahrrad an die Wand. 벽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어떻게 서 있나요? Das Fahrrad steht. 서 있는 셈이 되죠. 어디에요? an, 짠, Wand 하게 됩니다. Das Fahrrad steht an Wand. 벽에 이렇게 붙어서 서 있게 되는데요. 자, 자전거가 서 있습니다. 장소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장소에 움직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몇 격? 3격이 오게 됩니다. Das Fahrrad steht an der가 와야겠죠. 그래서 an der Wand. Das Fahrrad steht an der Wand. Ich stelle das Fahrrad an die Wand. Das Fahrrad steht an der Wand 해가지고요. 똑같은 an이라는 전치사지만 장소에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격이 되고 삼격이 됩니다. 이 정도 하니까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조금 짐작이 오시죠? 아까 여기 쓰여 있었던 liegen, sitzen, 다음 stehen 동사하고요. 오른쪽에 쓰여 있었던 legen, setzen, stellen 이 동사를 보게 되면요. 자동사구는 주로 몇 격하고 결합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이 경우는 3격하고 많이 결합을 했고요. 타동사구는 주로 4격하고 결합을 했었죠.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썼었죠? 주로라는 말을 썼었죠. 예,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장소의 이동이 주로 있는 건요. 타동사인 경우가 좀 많고요. 그냥 장소의 이동이 없는 경우는 3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gehen처럼 어디로 간다 같은 경우는 장소의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동사는 3격, 타동사는 4격 이렇게 법칙으로 외워두시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출연한 이 도우미들을 보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다라고 그냥 그 정도에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존법으로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사실은 뭐죠? 바로 장소에 움직임이 있으면 4격을 쓰셔야 되고요. 장소에 움직임이 없으면 3격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하면 3, 4격 지배전치사 in, an, auf, über, unter, vor, hinter, neben, zwischen 이 단어들은 당연히 외우는 건 기본 조건이 되겠죠. 예, 그러면 좀 더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나온 말 중에서요. 행엔이라는 좀 특이한 동사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행엔 같은 경우는요. 걸려있다라는 자동사일 때도 행엔이 되는데요. 무엇을 걸다라는 뜻일 때도 역시 행엔이 됩니다. 아까쯤에 어디에 대해 놓여있다, 어디에 놓여있다, 무엇을 놓다 할 때는 liegen, 무엇을 앉아있다, 무엇을 앉히다, sitzen, 무엇이 서있다, 무엇을 서있다, 무엇을 세우다 할 때는 stellen 이렇게 나뉘었는데요. 행엔 같은 경우는 걸려있는 것도 그냥 행엔, 거는 것도 그냥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말 한번 해보죠. Ich hänge
Das Bild an der Wand 라는 말과요. Das Bild hängt an der Wand. 이 두 가지. 자, 동사를 보십시오. 둘 다 hängen 동사만 봐서는 거는 건지 걸려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죠. 그럼 문장을 봅시다. 문장을 보게 되면요. Ich hänge, 나는 겁니다. 뭘요? Das Bild. Bild 하게 되면요. 성은 중성이고 그림 혹은 뭐 사진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기본에 속하는 단어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ch hänge das Bild. 나는 그림을 겁니다. 어디로요? 그림을 걸다. 아, 그러면 여기 3격에 와야겠습니까? 4격에 와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림을 건다.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임이 있죠. 그림을 벽에 이렇게 떡하니 거는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an die Wand가 와야 되겠죠. 하지만 밑에 걸 보시면요. Das Bild, 그림이 hängt, 걸려 있습니다. 어디에요? an der Wand, 그림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임이 없죠. 예, 걸려있는 그 상태만 나타내니까 당연히 an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die, der가 와서 der an der Wand. Das Bild hängt an der Wand. Ich hänge das Bild an die Wand. Das Bild hängt an der Wand. 그래서 똑같은 hängen이라는 동사고요. 똑같은 an이라는 전치사가 쓰였지만 어떤 의미, 장소가 움직이느냐, 장소의 변화가 없느냐, 이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an die Wand가 되든지 an der Wand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아, 어떻습니까? 3, 4격 지배 전치사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어떤 말들이 3, 4격 지배 전치사에 속하는지 그거 외우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그 이동이 있느냐, 장소의 이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3격이나 4격으로 나눈다는 점, 이거 두 가지만 머리에 두어주시면 앞으로 어떤 문장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이 장소 나타내는 말은 이제 전문가처럼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른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그러면 도우미 동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다른 예문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Der Kellner legt. 자, 뭔가를 논해보죠. Das Besteck neben den Teller. 자, 보십시오. Der Kellner 이렇게 되면 처음 나온 말인데요. 웨이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뭐 어디에서 이렇게 음식 날라주는 그런 웨이터들입니다. Der Kellner, 독일어는 Kellner라 그러고요. legt, 뭘 놓습니다. 뭘 놓나요? Das Besteck. Besteck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보면 무슨 수저 이런 말이 되는데요. 수저. 독일 사람들도 수저를 씁니까? 아니죠. 독일에서 Besteck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뭐 쓰면 수저인데요. 독일 사람들의 수저는 뭡니까? 포크하고 나이프가 되겠죠. 포크하고 나이프를 기본적으로 수저니까요. 그 두 개를 합친 걸 Besteck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Das Besteck, 그 수저 세트를 놓습니다. 어디에요? neben Teller. Teller 하게 되면요. 접시라는 뜻이고요. 남성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장소에 일단 이 neben이라는 건 3, 4격 지배 전치사라는 거 여러분 이제 눈에 띄시겠죠? 3, 4격 지배 전치사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이 뒤에 3격이 오느냐, 4격이 오느냐 이것만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Der Kellner, 웨이터가 legt, 놓습니다. Das Besteck, 수저를 놓습니다. 어디에요? neben Teller, 접시 옆에 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소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웨이터가 수저 세트를 접시 옆에 놓는다. 예, 놓는다라는 장소의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neben 다음에는 3격이 와야 될까요? 4격이 와야 될까요? 예, 4격이 와야 됩니다. neben den Teller라는 말이 되겠죠. Der Kellner legt das Besteck neben den Teller. Besteck 기본적으로 Gabel 하고요. Messer 그리고 Löffel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수저 세트라 그랬는데요. 독일 사람들의 수저는 포크, 가블, 나이프, 메서, 그 다음에 숟가락, löffel. 그래서
가블, 포크란 뜻이고요. 메서, 나이프란 뜻이고요. 르펠, 수저란 뜻입니다. 가블, 메서, 르펠까지 합쳐서 이것을 베슈텍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슈텍 어디에 위치하게 되죠? Das Besteck liegt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요? neben 짠 Teller. 수저 세트가 liegt 놓여 있습니다. Teller 접시 옆에. 자, 이 뒤에 오는 neben 삼사격 지배전치사고요. 삼격이 와야 될까요? 사격이 와야 될까요? 수저가 접시 옆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삼격이 와야 되겠죠. neben dem Teller. Das Besteck liegt neben dem Teller. 이렇게 해서 똑같은 neben 삼사격 지배전치사지만 장소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사격, 없으면 삼격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문 하나로서 über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삼사격 지배전치사는 접기로 하겠습니다. über 하게 되면 아까 어떤 물체가 있으면 여기 딱 붙어있는 위가 auf가 되고요. 여기 떨어진 위를 über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über 어떤 쓰임을 갖고 있는지 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der Vogel fliegt über den Baum을 해보죠. Der Vogel, Vogel 뭡니까? Vogel, 짹짹이. 예, 새라는 말입니다. 남성이고요. Der Vogel, 새가 fliegt, fliegen 동사,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가죠? Über Baum, 나무 위로. 새가 삐삐삐삐삐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걸 표현한 말인데요. Der Vogel fliegt über Baum. 어떻습니까? 장소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Der Vogel fliegt. 새가 짹짹이가 날아갑니다. 나무를 넘어서 날아갑니다. 당연히 장소의 변화가 있죠. 이때 über, 삼격도 되고 사격도 되는데요. 이 경우는 몇 격에 와야 되죠? 예, 장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가 나무 위를 날아갑니다. 당연히 사격에 와야 되니까 über den Baum, über den Baum 이란 뜻으로 쓰게 됩니다. Der Vogel fliegt über den Baum.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über 같은 경우는요, 어디를 넘어서 라는 뜻도 되긴, 어디를 넘어서 이런 뜻도 되긴 하지만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관해서 라는 뜻으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런 문장을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Er Bericht über den Krieg. 요즘 세계적으로 국지전이 끊이지 않는데요. Krieg 하게 되면 전쟁이란 뜻입니다. 전쟁.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중성일까요? 전쟁. 예, 남자입니다. 성은 남자고요. Krieg, 전쟁이란 뜻입니다. Berichtet군요. 기본적으로 berichten 하게 되면요. 무엇을 보도하다, 보고하다 이런 뜻인데요. Er berichtet, 그는 보고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전쟁에 관해서 할 때 über den Krieg 해서 무엇에 관해서, 무엇에 대해서라는 뜻으로 쓰일 때요. 전치사 über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über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아무리 초급이지만 그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r berichtet, 그는 보도를 합니다. über den Krieg, 그 전쟁에 대해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는 삼격 지배전치사, 사격 지배전치사, 삼사격 지배전치사를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제가 삼격 지배전치사 aus, bei, mit, nach, seit, von, zu, gegenüber, 사격 지배전치사 bis, durch, für, gegen, ohne, entlang, 그리고 삼사격 지배전치사 in, auf, über, an, neben, unter, vor, hinter, zwischen 이 전치사들을요.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한두 가지 뜻, 대표적인 뜻 해가지고 예문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전치사 제가 가르쳐준 뜻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가장
대표적인 뜻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고요. 이 대표적인 뜻이 대부분 통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über처럼 어디를 넘어서 라는 뜻 말고 무엇에 대해서 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요. 기본적으로 전치사들은 제가 가르쳐준 뜻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 다른 뜻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초 단계에서는요, 제가 가르쳐준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좀 더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좀 더 새로운 뜻, 의미로 확장시켜 나가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폰 같은 경우만 해도요. 저는 어디로부터 라는 뜻하고 무엇이 라는 소유격 뜻만 가르쳐 드렸는데요. 사실은 폰도 무엇에 대해서 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는 건요.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기초적인 뜻만 여러분이 지금은 짚고 넘어가시고요. 중요한 것은 3격 지배전치사에 뭐가 있고 4격 지배전치사에는 뭐가 있고 3, 4격 지배전치사에는 뭐가 있다 라는 정도만 숙지해 주시고 가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뜻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3격 지배전치사, 4격 지배전치사, 3, 4격 지배전치사를 배웠는데요. 잠깐 이걸 넘어가기 전에 축약형이란 것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축약형이란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3격에서는요, beim, zum, zur, vom 이 4개가 있고요. 4격에서는 durchs, fürs, 이거 3개가 있고요. 그 다음 3, 4격 지배전치사에서는요, am, ans, im, ins, aufs, fürs 이렇게 있습니다. 축약형 말 그대로 축약이 된 꼴입니다. beim, vom, zum, zur 3격에서는 이거 이렇게 축약이 되고요. 4격에서는 durchs, fürs, 이거 3개가 되고요. 3, 4격 지배전치사에서는 am, ans, im, ins, aufs, fürs 이렇게 됩니다. 이거 무엇과 뭐가 축약이 된 겁니까? 당연히 by, them 이 축약이 된 거죠. 3격에서 them이 오는 경우는 der, des, them 남성이고요. das, des, them 중성입니다. 남성과 중성 3격 them은요. by하고 쓰일 때 이렇게 beim 쓰시면 되고요. from 같은 경우도 from, them의 줄임말입니다. 당연히 남성과 중성 3격의 them이 form과 만나게 되면 이렇게 from 축약이 될 수도 있고요. 쯤이나 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쭈 them, 주, their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주, them, 좀, 주, their, 주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4격 같은 경우는요. durchs, fürs, 이것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durchs는 뭐고요? fürs는 뭐고 는 뭐가 될까요? 예, durchs는 당연히 durch das, fürs는 당연히 für das, 는 당연히 das 입니다. durch das, das. 4격에서 das가 오는 건 das, des, dem, das. 중성밖에 없으니까요. 중성과 결합하게 되면 durch, fürs,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밑에 건 이제 제가 설명을 알아도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am, an dem, ans, an das, im, in dem, ins, in das, aufs, auf das, fürs, for das 이렇게 해서 축약형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3격, 4격, 3, 4격 지배전치사 3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배우신 셈이 됩니다. 아, 여기까지 배우느라고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끝낼 줄 알았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설명할 게 좀 더 남아있네요. 약오르시죠? 무엇이 남았느냐? 예, 2격 지배라는 것이 남았습니다. 2격 지배. 지겨우시다고요? 하지만 2격까지만 배우시면요. 전치사는 이제 다 책거리를 하셔도 됩니다. 2격 지배 전치사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2격은 wegen, trotz, während, 그리고 statt. 자,
우리는 이 3격 지배전치사, 4격 지배전치사, 3, 4격 지배전치사 배웠으니까 2격 지배라는 말도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2격 지배전치사 기본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2격 지배면 당연히 2격과 결합하는 말이 되겠죠. 2격. 2격은 뭐가 있죠? there, that의 that, die, there의 there, das, that의 that, die, there의 there. 남성, 여성, 중성, 복수. That's there, that's there 해가지고 2격하고만 결합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뜻은요. begin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 되고요. trotz 하게 되면 무엇에도 불구하고 während 하게 되면 무엇 하는 동안 statt 하게 되면 무엇 대신에 라는 뜻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장 가운데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 문장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wegen 무슨 뜻이라 그랬죠?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게 됩니다. wegen 짠 Regen kann ich nicht ausgehen. 자, 여기에서 Regen이란 말 처음 나왔습니다. Regen 하게 되면 B라는 뜻이 됩니다. 성은 남성입니다. B. 그리고요, 여기서 모르실 것 같은 것은 ausgehen이란 말인데요. gehen, 가다라는 말이고 aus, 뭡니까? 어디 밖으로 라는 뜻이었죠. 이 gehen이라는 기본 동사에 aus라는 전철이 붙게 되었는데 이거 분리전철인가요? 비분리전철인가요? miss, be, amp, and, air, get, fair, 에 속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찢어질 수 있는 분리전철이 되겠죠. 예, ausgehen 하게 되면 외출하다, 밖으로 나간다니까 당연히 외출한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wegen Regen, 비 때문에 kann ich nicht ausgehen, 나는 외출을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Regen, 비 때문에 이격 지배 전치사니까 당연히 der, des가 들어와서 여기가 des가 와야 되겠죠. wegen des Regen. 여기까지 해서 맞았다 라고 설마 에헴하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예,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고요? 바로 이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명사 변화 배울 때요. 남성이나 중성은 단수 이격에서 뭐가 붙는다? s가 붙는다. 여성 같은 경우는 단수에서 불변이다. 그리고 복수는 남자든 여자든 중성이든 상관없이 3격에서 n이 무조건 붙게 된다. 이건 명사변화 법칙 머릿속에 지금쯤 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egen des Regen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격이기 때문에 뭐가 붙습니까? 남성이나 중성은 이격에서 s가 붙는다고 했으니까요. 여기 s를 하나 더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wegen des Regens 해야지 여러분 짝짝짝 다 맞은 말이 됩니다. wegen des Regens 비 때문에 kann ich nicht ausgehen.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은요. trotz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trotz 무슨 말이었죠? trotz 하게 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인데요. 똑같이 비를 역시 끌어들여 봅시다. trotz 짠 Regen gehe ich aus. 예, 이 말 드디어 ausgehen, 아까 방금 전에 배운 말이죠. 외출한다. 찢어질 수 있는 분리전철이니까요. 문장 가운데서 실제로 aus가 찢어져서 문장 맨 뒤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trotz Regen gehe ich aus.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출을 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trotz 몇 격 지배죠? 이격 지배 전치사니까요. 당연히 뒤에 남성 der, des의 des가 와야 되고요. 자, trotz des까지 적어놓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남성이나 중성 반드시 이격이 되면 끝에 s가 붙게 됩니다. trotz des Regens gehe ich aus.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출을 한다.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봐요. 비 철철 맞으면서 외출을 하나 보기에. 자, 그 다음 start라는 말이 나옵니다. start 무슨 말이냐? 무엇 대신에 라는 말입니다. start 뭐뭐 대신에 이격 지배 전치사고요. 문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start 짠 Buch kaufe ich eine Zeitschrift 라는 말을 보죠. 자, kaufen 이란 말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이 kaufen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kaufen
spend. 그래서요, kaufen, 무엇을 사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이 문장을 보면 Startbuch, 책 대신에 Kaufе, 나는 사겠습니다. 뭘 사나 보죠? Eine Zeitschrift 하게 되는데요. Zeitschrift 하게 되면 잡지라는 말이 되고요. 여성이 됩니다. Zeitschrift, 잡지, Buch, 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책 대신 잡지 한 권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자, Start, 이격 지배 전치사니까요. 당연히 여기 이격이 와야 되겠죠. 중성이니까 das 와서요. Start, das Buch. 여러분, 끝난 거 아니죠? 예. 남성, 중성 이격에서는 뭐가 붙는다? s가 붙으니까요. Statt des Buches kaufe ich eine Zeitschrift. 책 대신에 나는 잡지 한 권을 사겠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 뭡니까? während 라는 말입니다. während 무슨 말이었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말이었었죠. 뭐뭐 하는 동안. 자, 뭐뭐 하는 동안 이격이 쓰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한번 볼까요? 방학 동안. 우리 방학 좋아하죠, 학생들. 방학이란 말은요. 독일어로 Ferien이라고 읽어줍니다. Ferien. 이 Ferien 동사. 동사가 아니라 명사죠. 중요합니다. Ferien, 이거 L고요. Ferien 하게 되면요. 이 말, 방학이라는 말고요. 항상 복수로 쓰는 말입니다. 왜 복수로 쓰냐고요? 방학을 보통 하루만 하진 않죠. 항상 방학은 이틀 이상이 되니까요. 항상 독일 사람들도 Ferien, 이 방학이라는 말에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Ferien, 언제든지 Eltern, große Eltern처럼 항상 복수로 쓰이는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방학 동안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Während Ferien 하게 되면 자, 복수입격이 와야 되겠죠. Die, der. 그래서 während der Ferien 하게 되면 방학 동안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격 지배전치사까지 했으면요.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는 3격 지배전치사, 4격 지배전치사, 3, 4격 지배전치사, 2격 지배전치사까지 전치사는 다 배우신 셈이 됩니다. 여러분 다소 외우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치사 독일어에서 참 중요한 그런 문법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전치사 많지만 일단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그만큼 유창하고 정확한 독일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많더라도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Also dann haben wir Feierabend. Okay, tschüss.